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실내 식물에 열정이 있거나 더 풍성한 화단을 꿈꾸거나 작은 뒷마당, 발코니 혹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딱딱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번 시즌만큼은 모든 것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프리미엄 토양을 매번 자루째 사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식물들이 처음에는 튼튼하게 시작했다가 곧 성장이 더뎌지고 시들해지며 그저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은 비료와 돈,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도 정확히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레이즈드 베드용 토양을 사는데 수백 달러를 썼고 새 상자들을 채웠으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해 보이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째가 되자 그 비싼 흙은 내려앉고 메말랐으며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토마토는 힘들게 자랐고 화단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원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대신 그저 풍부해 보이는 것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진짜 토양은 단순히 화단을 채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어떻게 죽은 흙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깊고 비옥하며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정원의 모습이라면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진정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대 원예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투에 레이즈드 베드용 토양이나 프리미엄 가든 믹스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이 튼튼하고 생산적인 식물을 위한 올바른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포장된 흙은 식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땅처럼 기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리 팔리고 높게 쌓이며 쉽게 운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표토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자연은 그것을 만드는데 수년, 심지어 수세기가 걸립니다. 잎, 뿌리, 미네랄, 곰팡이, 미생물, 수분, 그리고 시간이 어우러져 천천히 형성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풍부하고 어둡고 부드러운 흙은 살아있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 빠른 소비재처럼 팔리는 것을 볼 때 잠시 멈추고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나무 폐기물, 피트 기반의 충전재, 벌라이트, 모래, 그리고 처음에는 부드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성숙한 살아있는 토양처럼 작용하지 않는 부분적으로 분해된 재료들의 혼합물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믹스에 분해되지 않은 나무 성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생물은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서 질소를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즉, 채소에 영양을 공급하는 대신 토양이 채소와 경쟁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식물은 배고파 보이고 창백하며 성장이 더뎌지고 여러분은 식물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비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사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봉투들이 가공되고 밀봉되고 쌓여서 저장되면 토양을 가치 있게 만드는 생물학적 생명력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져오는 것은 화단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생태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부피를 줄 뿐 활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사라지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내려앉은 화단, 지친 식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돈을 써야 한다는 느낌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더 나은 길이 있으며 정원사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흙이 정답이 아니라면, 특히 땅이 다져졌거나 풀이 무성하거나 벽돌처럼 딱딱하다면 어떻게 생산적인 정원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가장 현명한 정원 가꾸기 전통 중 하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의 상점들이 정원 가꾸기를 쇼핑 습관으로 바꾸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자연과 가정에서 이미 제공하는 것들로 토양을 만들어 풍성한 음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흔히 시트 컴포스팅, 또는 더 간단하게 라자냐 가드닝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 아래의 땅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땅과 함께 협력합니다. 모든 것을 파헤치고 흙을 실어 나르고 기존의 것을 교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표면을 덮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각의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땅이 하룻밤 사이에 다른 무엇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체가 들어와 여러분을 대신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잔디나 잡초 위에 갈색 판지를 평평하게 깔고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각들이 겹치게 하세요. 그런 다음 물을 듬뿍 적셔줍니다. 이 층은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젖은 판지는 지렁이와 그 아래의 토양 생물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그들은 원래의 땅에서 올라와 먹이를 먹고 굴을 파며 오래된 토양과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층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단계가 옵니다. 마치 그 자리에 퇴비 더미를 쌓듯이 재료를 층층이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른 잎, 집 또는 기타 탄소가 풍부한 재료를 한층 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방 쓰레기, 신선한 예초물 또는 기타 질소가 풍부한 초록색 재료를 한층 쌓습니다. 다시 갈색 층을 쌓고 또 초록색 층을 쌓습니다. 진행하면서 각 층에 물을 주고 화단 전체가 촉촉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층들은 부드러워지고 가라앉으며 생물학적 활동이 가득한 깊고 풍부한 재배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른바 쓰레기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가을 낙엽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예초물은 더 이상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판지조차 재배 주기의 일부가 됩니다. 조금씩 여러분은 비옥함을 사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살아있는 표면층을 만들고 나면 다음 질문도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진전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이 토양을 보호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많은 정원사가 실수로 자신의 성공을 되돌려 버리곤 합니다. 마침내 부드럽고 풍부하며 활동적인 토양을 만들고 나면 다음 시즌에 그것을 파고 뒤집고 부수어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던 모든 것을 노출해 버립니다. 우리는 땅을 파는 것이 돌보는 것이라고, 토양을 더 많이 건드릴수록 정원이 더 생산적이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강한 토양은 지속적인 교란에 의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성에 의해 개선됩니다. 노딕 가드닝이 강력한 이유는 자연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구축하고 있는 구조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곰팡이들은 토양 입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들은 그 사이로 굴을 파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모든 층에 걸쳐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수분은 더 고르게 유지됩니다. 땅을 갈거나 깊게 파면 그 전체 시스템을 방해하게 됩니다. 곰팡이의 통로를 끊고 묻혀있던 잡초 씨앗을 빛에 노출하며 뿌리가 쉽게 이동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인 구조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정원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매 시즌 땅을 뒤집는 대신 그저 윗부분에 영양을 공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표면에 신선한 퇴비를 펴 바르는 것만으로도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비는 영양분을 아래로 운반합니다. 지렁이는 유기물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토양은 해가 갈수록 더 열리고 회복력이 좋아지며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단지 수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 가꾸기가 얼마나 더 평온해지는가에 있습니다. 잡초와 싸우는 시간, 도구를 끌고 다니는 시간, 화단의 모든 인치를 통제하려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정원은 더 균형 잡히고 너그러우며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토양이란 정복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동일한 재생 원리가 오래되고 지친 배양태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배 시즌이 끝날 때 많은 정원사가 묻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화분은 어떻게 하나요? 테라스나 현관, 발코니에 낡은 화분에 담긴 그 오래된 배양토들은 어떻게 하죠? 정말 매년 그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배양토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쳤을 뿐입니다. 구조를 잃고 공기 틈이 사라졌으며 한때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왔던 영양분과 생명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양토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분해됩니다. 한때 가볍고 푹신했던 것은 밀도가 높아지고 다져지며 생명력이 조금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화분 속의 흙 높이가 점점 낮아지거나 반복적인 물 주기와 미네랄 축적으로 인해 표면에 창백한 막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실수는 지친 흙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재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래된 화분을 큰 대야나 손수레 또는 흙을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공간에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뿌리 덩어리를 골라내세요. 살릴 수 있는 흙은 털어내고 잘 분해되지 않은 굵은 덩어리들은 제거하세요. 위에 소금기나 딱딱한 물질이 끼어 있다면 그것도 긁어내세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시 숨을 쉴 준비가 된 깨끗한 베이스입니다. 그 믹스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구조와 생물학적 요소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복원해야 합니다. 흙이 빽빽하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코코넛 코이어나 펄라이트 같은 신선한 재료를 섞어 흙을 열어주고 배수를 개선하세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 옵니다. 충분한 양의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는 그 흙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것은 단지 뿌리를 고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더 밀어붙이고 싶다면 희석된 액상 해조 추출물과 약간의 당밀 혼합액으로 흙을 적셔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조합은 미생물의 활동을 깨우고 유익한 생물들이 번식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그 칙칙하고 다 쓴 배양토는
다시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흙을 재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화분을 지속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순환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매년 가을 자연이 우리 발치에 떨어뜨려주는 가장 소중하지만 간과되는 선물 중 하나를 바라볼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든 동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들은 엄청난 선물을 내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처럼 취급합니다. 낙엽을 긁어 모아 더미를 만들고 비닐봉지에 담아 길가에 내놓은 다음 나중에 밖으로 나가 멀칭제나 퇴비, 비료를 사는데 돈을 씁니다. 토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 순환을 지켜보는 것이 안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낙엽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토양 형성 재료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낙엽더미 속에는 부엽토라는 특별한 것의 시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로 박테리아와 빠른 분해에 의해 주도되는 고온 퇴비와 달리 부엽토는 곰팡이를 통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더 조용한 과정이지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곰팡이는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일부입니다. 곰팡이의 미세한 하얀 실들은 유기물과 토양 사이를 이동하며 느슨한 입자들을 결합하고 질감을 개선하며 정원사들이 항상 얻으려 노력하는 어둡고 부드러운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토양이 무겁고 끈적거리거나 다져져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곰팡이 활동은 강제로 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통로를 만들므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땅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부엽토가 화단, 경계 혹은 화분에 추가되면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토양의 수분을 훨씬 더 고르게 머금도록 도와줍니다. 건조한 시기에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물주기는 더 효과적이 되며 토양은 더 시원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부엽토의 아름다운 점은 여러분에게 아주 적은 노력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낙엽을 모아 조용한 구석에 쌓아두거나 간단한 와이어통에 담아두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하도록 두면 됩니다. 비, 곰팡이, 공기, 그리고 인내가 대신 일해 줍니다. 몇 달 후 혹은 때로는 1CR2 2년이 지난 뒤에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들은 손에서 부드럽게 느껴지고 숲의 바닥 같은 냄새가 나는 어둡고 흙 같은 물질로 변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엽토를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다면 정원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비옥함이란 계속해서 봉투째 사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매 시즌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가을 낙엽이 가득한 마당이나 그것을 천천히 분해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발코니에서 정원을 가꾸면서도 일상의 쓰레기를 풍부하고 살아있는 토양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실내 정원사들과 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분들이 이야기에 크게 참여하게 됩니다. 뒷마당이 없더라도 재배 공간이 그저 발코니나 햇볕이 잘 드는 창가 혹은 주방 문 밖의 화분 몇 개뿐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비옥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보카시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보카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익숙한 퇴비화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열린 더미에서 썩게 두는 대신 이 방법은 유익한 미생물을 사용하여 밀폐된 용기 안에서 발효시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발효는 더 빠르고 깨끗하며 좁은 주거 공간에서 관리하기 훨씬 쉽습니다. 또한 익힌 음식, 유제품, 소량의 육류를 포함하여 일반 퇴비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힘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파트나 도심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과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버킷에 담고 각 층마다 보카시 균결을 뿌려줍니다. 그 균겨에는 발효를 주도하는 미생물 배양체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쓰레기는 부패하기보다는 절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성된 퇴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은 토양 생물들이 땅 속에 묻혔을 때 아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적으로 활성화된 선소화 재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발효된 재료를 버리는 대신 제가 작은 토양 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상자나 수납함을 준비하세요. 오래된 배양토를 한층 깝니다. 그 다음 보카시 쓰레기를 넣습니다. 그 위에 흙을 더 덮습니다. 미생물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따뜻한 구석이나 보호된 장소에 둡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음식물 쓰레기는 토양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며 미생물에 의해 어둡고 비옥하며 잠재력이 가득한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힘 때문입니다. 주방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게 됩니다. 오래된 배양토는 더 이상 죽은 짐이 아니게 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도 여러분은 재생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화분에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비옥함도 통 안에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더 큰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토양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큰 화단에서든 도시 발코니의 구석에서든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먹여 살리는지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정원사가 기다려온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큰돈을 들여 레이즈드 베드를 포장된 흙으로 채웠는데 이제는 평평하고 메마르고 생기 없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요. 흙을 전부 파내고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화단에 부족한 것은 공간도 아니고 부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입니다. 평범한 재료를 비옥하고 회복력 있는 토양으로 바꿔주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가장 매혹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가 숲 접종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수세대 동안 경험 많은 재배자들은 우리가 거의 잊어버린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숲 바닥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토양 형성 모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갈아엎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뿌리가 자라고 곰팡이가 퍼지고 생물들이 먹이를 먹으며 해마다 토양은 더 풍부해지고 어두워지며 부드러워지고 더 살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빌려오고 싶은 패턴입니다. 건강한 숲 토양을 아주 조금만 가져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원 화단을 위한 스타터 배양액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지역의 느슨한 마른 잎층, 바로 아래에는 미생물 생명력과 곰팡이 활동이 가득한 어둡고 부드러운 물질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요소의 아주 적은 양이 레이즈드 베드의 표면에 도입되면 그 화단이 자연의 더 넓은 논리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토양은 더 이상 고립된 제품으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다시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여전히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토양 한 줌처럼 작은 것 안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실, 미세한 분해자들, 그리고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하는 무수한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한때 척박하거나 고갈되었던 화단에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를 수 있습니다. 질감이 개선됩니다. 유기물이 다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더 고르게 유지됩니다. 식물들은 더 강하고 꾸준한 성장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화단이 마침내 깨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제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토양을 빈 그릇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의 공동체로 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정원을 개선하는 것, 그 이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꿉니다. 결국 이것은 배양토 비용을 아끼거나 레이즈드 베드를 채우는 더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 이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흙을 사는 것을 멈추고 토양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소비하고 나중에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하며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 가꾸기가 제공하는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토양은 결코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 변형, 부패, 재생, 그리고 인내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모든 퇴비 버킷, 모든 멀칭층, 모든 부엽토 한 줌,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지렁이가 살아있는 교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환을 방해하는 대신 지원하는 법을 배울 때 정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무언가가 바뀝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이것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채소나 더 건강한 실내 식물 혹은 창밖에 더 아름다운 공간을 원해서 정원 가꾸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어딘가에서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흙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관찰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강제적인 힘에는 잘 반응하지 않지만 보살핌에는 아름답게 반응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은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는 깊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딱딱한 흙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지렁이가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 한때 비어 보이던 곳이 다시 성장으로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정원사는 자신들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극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토양이 치유되는 것과 똑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매 시즌 조용히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자신만의 토양을 만드는 것은 쓰레기가 쓰레기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풍요로움은 기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관심을 통해 자연의 과정을 신뢰함으로써 그리고 항상 시간보다 앞서가려 하기보다는 시간과 함께 일하려는 의지를 통해 구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우리 발 아래의 땅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잘 돌볼 때 땅은 수학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보살핌을 되돌려 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 후에 여러분은 발 아래의 땅으로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처음으로
새로운 화단을 층층이 쌓고 라자냐 방식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래된 배양토를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살려보겠다는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 낙엽을 모으기 시작하거나 간단한 보카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주방 쓰레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든 이 영상이 여러분이 토양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 봉투에 담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재생되고 지원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살아있는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정원에서, 발코니에서 혹은 집 주변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역사와 시스템을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 비옥한 미래를 함께 키워나갑시다. 우리 정원 여정의 다음 장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